정말 귀신같이 잡아내더라고요. 그동안 미혼 여성이나 짐이 많다거나 아주 화려하거나 SNS나 뭐 메신저 검색을 많이 해요. 남자친구가 미국에 있는 경우에 SNS에 과도하게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 올려도 트럼프 대통령 욕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굳이 국가 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외국인에게 적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SNS를 이렇게 본다고 하셨는데 어떤 단어가 있으면 미국에 못 가는 겁니까? 일단은 네. 뭐 지금 가장 문제되는 이제 친팔레스타인 반유대주의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테러 쪽, 근데 반복성과 심각성의 여부인데 아마 그 안에서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아요. AI를 가지고. 그럼 혹시 그 상담하셨거나 좀 이렇게 현장에서 목격하신 케이스 중에서 이 정도인데 못 들어갔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먼저 타겟팅을 해서 잡는다기보다는 네. 그분들이 이제 정말 귀신같이 잡아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국 심사를 하다가 좀 보면은 SNS 좀 볼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무작위로.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미혼 여성이나 짐이 많다거나 좀 대답이 불분명하거나 아주 화려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SNS나 뭐 텔레그램이나 메신저 검색을 많이 해요. 요새요. 전부터 그랬는데 굉장히 심하죠. SNS 검토는 2019년도부터 이제 좀 더 본격화가 됐죠. 트럼프 일기 때부터. 그때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랑 혼인했던 그 파키스탄 출신의 야권자가 들어와서 아주 이제 극테러적인 이제 그 총격 사건을 해서 14명이 사망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의 SNS를 검토해 보니까 이제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검토했다면 괜찮았을 거다. 미국의 국가 안보나 안전의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SNS 검토를 통해서 많이 걸러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에 뭐 심지어 여러 테러 단체에 쓰는 기호마저 막 다 보여주면서 이런 거 안 된다고 했는데 입국에 전혀 문제 없었고, 트럼프 근데 테러 단체 기호를 쓰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그걸 설명하는 거니까 통과가 됐나 봐요. 나 미국에서 살고 싶어. 나 뭐 미국에 정말 좋아. 미국에서 뭐 이민 가고 싶어. 뭐 이런 식의 꽤 있으면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는 많아요. 헬조선 막 이러면서 네. 나 미국에 살고 싶다. 미국 가 살아야지. 네. 이런 글을 자주 남겨도 입국 거절 사유가 된다. 왜냐면 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관광 출장이다 보니까 이민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실제로 입국 거절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그것도 있고요. 이제 미국, 예를 들어서 본인의 남자친구가 미국에 있는 경우에 SNS에 과도하게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올려가지고 나 남자친구 너무 좋아 이러면서 이제 올려도 미국 가서 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남자친구 사진을 과도하게 올렸다가 거절된 경우가 있나요? 입국에서 거절된 경우에. 정말요? 네. 그 경우에는 이제 막 살고 싶다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실제로 있는 경우입니다. 과도하게 막 남자친구와 어떤 막 결혼할 수도 있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또 뉘앙스는 미국에서 뭔가 다른 어떤 신분 조정이라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죠. 결혼할 수 있어도요? 왜냐하면은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이스타로 들어가서 눌러 앉아가지고 영주권 진행이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너무 많은 경우가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좀 안 올리는 게 좋죠. 당연히 저는 그런 거 지우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돌아갈 게 분명하고 한국에 직업이 있고 기반이 분명해서 결혼은 결혼이고 돌아갈 게 분명하면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막 짐을 검사했는데 뭔가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막 본인의 막 주민센터 발급 서류들이 나온다거나 짐이 많다거나 이러면은 아무리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입국심사관이 이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의심의 사유가 합리적으로 충분하면 거절될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미국 가서 결혼을 하려고 한 사람은 다른 비자를 받아서 가야 되는 건가요? 그죠? 약혼자 비자라는 게 있는 거죠. 약혼자 비자를 해서 미국에서 혼인을 하기 위한 비자가 별도로 있죠. 유학생들이나 이 기업인들이나 보통 사람들이나 좀 미국을 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주의하시면 비자가 잘 나온다. 그런 팁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온라인을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필요시에는 뭐 삭제해도 되냐 그러는데 저는 그냥 삭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계정 복구가 90일이면 된다고 그러면서 또 계정 복구를 거기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필요시에는 뭐 필요한 댓글 먼저 삭제하시고 이제 뭐 계정을 탈퇴를 하시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선은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미국의 방문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비자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제가 항상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대사관에서 하는 인터뷰를 굉장히 형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슨 특별한 문제도 없고 이러는데 뭐 굳이 나를 왜 거절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조금 편안하게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GPT라도 도움을 받으셔서 조금 진지하게 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엉망이라는 게 영어를 잘 못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방문의 목적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건데, 의외로 가셔서 분명하게 얘기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학생 비자라면은 뭐 왜 가요? 이러면은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끝나고 더 공부할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봐서 뭐 이제 이렇게 뭐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있을지 내가 생각은 안 했는데 네, 그걸 그쵸. 물어보면은 본인도 이렇게 모호하게 대답한다. 네, 맞지 않는 대답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에 못 갈 정도의 SNS다. 미국 정부를 욕한다거나 트럼프 대통령 욕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것이 문제가 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죠.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단순한 정책 비판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단순한 정책 비판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안 되죠. 콜롬비아 대학생은 영주권자였잖아요. 영주권자도 쫓겨날 수 있는 건가요? 시민권자가 아니면? 그죠. 왜냐면은 영주권자는 일단은 이민법상으로는 에일리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굳이 국가 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한다면 에일리언을 그렇게 막 지키고 감싸주면서까지 들여보낼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수정헌법 표현의 자유가 외국인에게 적용이 되느냐, 그 문제인데, 수정헌법의 표현의 자유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외국인에게는 당연히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국가 안보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제한적으로 적용을 시켜야죠. 표현의 자유는 미국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미국 올 수는 없다는 거죠. 특히 좀 현장에서 보시기에 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그 체류 신분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B1, B2 비자랑 F1 학생 비자요. 학생 비자. 네. 네. 아주 거절률이 매우 높아졌고, 그리고 진짜 뭐 이번에 8월과 9월에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정말 인터뷰가 많았었는데, 진짜 좋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거절률이 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나는 비자를 너무 주고 싶은데, 뭐 이렇게 뒤에 가가지고 상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오더니, 너무 주고 싶은데, 좀 못 줄 것 같다. 또는, 이제 조금 요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의 좀 내용을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비자 발급의 매뉴얼이 내려온 것 같고, 국무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춤으로 지금 영사들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스탠다드는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 조금이라도 어떤 방문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좀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웬만하면 비자 발급을 보류시켜라 라는 어떤 매뉴얼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으신, 거절의 사유가 없으신 분들은 F1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잘 나오고, 다만 거절이 되는 거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괴롭히는 게 아니고 거절의 사유가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그 거절의 사유를 극복할 만한 방법이 조금 더 많았다면 지금은 좀 더 축소됐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절의 사유가 안 됐던 게 지금은 거절의 사유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음주운전 1회 같은 경우, 뭐 이제 사고가 없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때는 상습 여부만 확인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은 굉장히 큰 거절 사유로 작동을 하고. 아, 그래요? 우리나라 범죄 기록을 다 보나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을 했어도 미국에 지금 못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 아예 영구적인 미국에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못 가는 거는 아니고, 예전과는 심사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전과가 있으면 원래는 비자가 거절이 되는 사유가 돼요. 그런데 모든 전과가 거절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비도덕 범죄라고 하는 리스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중독성 여부만 확인을 해서 이제 미국 와가지고 또 하지 않을 것만 같으면, 그러니까 병원에서 중독성 여부가 아니라고 확인만 되면 비자가 발급됐는데, 지금은 그런 상습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음주운전을 이제 이런 비도덕 범죄 리스트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실제적인 HR 875라고 하는 법안이 지금 현재 발의 중이라서 그거의 영향인지 굉장히 까다롭게 굴죠. 아직 그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닌데 하원만 그냥- 통과. 그냥 현실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비자 발급 문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테면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국인이 자기 친척을 미국으로 뭐 초대해서 영주권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케이스들은 앞으로 조금 어려워질 거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일단은 트럼프가 1기 때부터 이제 그 가족 초청 영주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자가 되면은 줄줄이 이제 가족을 초청하다 보니까 이거는 연쇄 이민이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인력이 이민을 계속 미국에 와서 노동시장만 위협을 한다. 이제 원래 좋아하지 않았죠. 근데 이게 그렇게 그 카테고리를 없애려면 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건 행정명령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항상 그런 이제 원하지만 실제로 그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라도 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입국할 때 매뉴얼 같은 거 가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죠.